입니까?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제도 중 하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60대가 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최전방에 우선 투입되어 젊은이들의 희생이 최소화되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모든 전투를 AI가 수행하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라도 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희생이 가장 많은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자 손녀가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최전방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고 후방에서 현역이 과학전을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희생되면 그 젊은이만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모두, 특히 그 부모들은 남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6.25 때처럼 군인을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과학전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직접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60대 이상이 우선 투입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현역군은 후방에서 과학전을 수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국가의 미래도 지킬 수 있고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시에 60대 분들은 경계 임무와 사격 임무만 수행해서 전투 감각만 익혀놓으면 됩니다. 그 모든 업무가 봉사의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숙식은 국가에서 해결하고 급여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운영하면 됩니다. 막사도 비닐하우스 수준만 준비되면 됩니다. 장시간 거주할 장소는 아니니까요. 경계 근무나 사격 훈련은 현역병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은 자연 경관도 구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상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상이 거의 없는 단순 걷기와 사격 및 경계 근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거의 없지만 부상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단순 치료비만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면 되고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될 경우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병이 있어서 발병될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최소한 사회에서 혼자 있었을 때보다는 누군가와 항상 있으므로 좀 더 안전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인명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시에도 전시에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서 젊은 여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즉 인구 절벽에 놓이게 되고 그것으로도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인구를 늘린다고 외국에서 대부분의 국민을 데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멸되고 새로운 다민족 국가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더 오랫동안 지키고 유지하려면 여성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는 우리 존망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총칼로 침략해온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잘못되어 왔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막말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을 때 그것으로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세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자들은 6.25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북한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처벌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보가 항상 1순위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본 결과 어떤 경우에는 적화 통일까지 5시간이면 여부가 결정되고 12시간이면 우리나라 모든 기관이 북한에 의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변국이나 북한 집단의 형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나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